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여행이라니. 혼자 떠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뭐가 잘못되면 어쩌지? 저도 압니다. 그 마음, 그 떨림, 그 작은 망설임.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 망설임을 한 발짝 넘어섰다는 것. 60대 중반에 처음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고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라 하와이의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았던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이제야 내 시간이 왔구나 하시며 혼자서도 천천히 걸으며 해변을 거닐었다고 해요. 그분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다를 처음 본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바다를 제대로 바라본 거였어요. 또 다른 67세 여성분은 퇴직 후 1년 넘게 망설이다가 결국 혼자 치앙마이로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손이 덜덜 떨렸고 공항에 내려서도 길을 잃을까봐 가슴이 쿵쾅거렸대요. 그런데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 아주머니의 미소, 템플에서 들은 작은 종소리, 저녁에 마신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이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매년 한 번씩 나만의 작은 힐링 여행을 계획하며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가족과 함께만 다니던 여행을 처음으로 홀로 일본 교토의 작은 료칸으로 떠나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니 창밖이 대나무 숲이더라고요. 그때야 알았어요. 내가 지금껏 얼마나 바쁘게만 살아왔는지. 하루 종일 아무 일정 없이 정원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저녁엔 온천에 몸을 담그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고 하십니다.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체력이, 혼자면, 돈이. 그런데 그 두려움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가보고 싶다. 그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준 순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나도 가보고 싶다. 그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진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씩 천천히 현실로 꺼내볼 겁니다.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두려움 옆에 용기라는 친구 한 명을 더 앉혀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작게 다짐해 보세요. 그래, 나도 한번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떠나보자. 그 다짐 하나가 이미 여러분을 여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여기 숲속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첫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오셔도 좋아요. 그 문 너머에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는 바람과 햇살과 아주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작은 노트 한 장에 당신의 첫 여행 한 줄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1장 두려움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고요한 산속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 표면처럼 당신의 마음도 처음에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호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은은한 물보라가 솟아오르듯 한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작고 검은 그림자처럼 시작해서 점점 당신의 시야를 채우며 마침내 당신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안개처럼 흐릿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바위처럼 선명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태어나 당신을 지키려는 듯한 그 존재가 이제는 당신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조심해, 세상은 위험해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들, 또는 지난 실패의 잔상,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났던 여행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마음을 휘저었던 불안의 파도, 아니면 사회의 목소리,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사고 소식이나 친구들의 경고가 쌓여 형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여행?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는 말들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당신 주위에 쌓여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두려움을 직면해 보세요. 눈을 감고 호숫가에 앉은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존재를 마주하세요. 그것은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당신의 생존을 위해 존재해온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호가 과도해져 당신의 자유를 속박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안녕, 건강한 몸, 안정된 일상,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늦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산속의 나무들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무성해지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쉬지만 그 어느 계절도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50대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서는 사람의 눈빛은 20대의 그것만큼이나 반짝입니다. 그 목소리를 인정하세요. 그래, 시간은 흘렀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야. 다음으로 혹시 다치면 어쩌지?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한 공포입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은 산길을 걷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고립된 느낌에 사로잡히는 모습. 이 두려움은 현실적입니다. 세상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를 피하려 애쓰다 보면 삶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게 됩니다. 산속에서 하이킹을 하다 보면 가끔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가 더 아름답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상처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치유되는 법도 배울 수 있어. 나는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혼자면 위험할 텐데 이 목소리는 고독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함께 할 때 안정을 느낍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동반자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혼재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산속 암자에서 홀로 앉아 명상할 때 처음에는 정막이 부담스럽지만 곧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 대화는 세상 어떤 동반자도 줄 수 없는 깊이를 줍니다. 두려움을 향해 속삭이세요.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야. 그리고 길에서 만날 새로운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어. 돈이 얼마나 들지. 경제적 부담이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산을 개선하다 보면 항공권, 숙소, 식사 비용이 산처럼 쌓여 보입니다. 특히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나이대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미래의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영혼의 영양제입니다.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화는 비싼 비료가 아니라 자연의 선물로 피어납니다. 저비용 항공, 공유 숙소, 현지 음식을 통해 여행은 접근 가능해집니다. 이 목소리를 인정하며 돈은 중요해. 하지만 가치 있는 경험은 그 이상의 보상을 주지. 나는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어. 이제 이 모든 목소리를 모아 두려움을 하나의 존재로 보세요. 그것은 당신 앞에 앉아 있지만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산속 호숫가에서 당신은 그 존재를 포옹하듯 받아들입니다. 싫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의 두려움을 느끼고 날숨에 그것을 놓아주세요. 너는 나를 보호하려는 거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할 차례야. 이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변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동반자가 됩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그 존재가 조심해 라고 속삭이면 당신은 알았어, 준비할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산속의 새벽 안개가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걷히듯 두려움도 당신의 용기 앞에서 부드러워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느껴보세요. 호숫가의 차가운 공기, 물소리,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당신 앞의 두려움.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은 이미 평화롭습니다. 이 명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여행은 이미 한 발짝 나아갑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내쉽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상으로 강합니다. 제2장 아주 작은 첫걸음 종이 위에 적기.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오래된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속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탁자 위를 비춥니다. 그 빛 아래에 놓인 것은 단순한 노트 한 장과 연필 하나. 여행의 거대한 산맥이 아직 멀리 보이지만 이 작은 도구들이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행은 결코 웅장한 선언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삭임처럼 조용한 종이 위에 새겨지는 한 획에서 출발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손은 아직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조차 새로운 시작의 증거입니다. 이 첫걸음의 본질은 자금에 있습니다. 산속에서 하이킹을 시작할 때 우리는 거대한 정상부터 바라보지 않습니다.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한 걸음의 흙길부터 느끼죠. 마찬가지로
여행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노트를 펼쳐보세요. 그 백지 위에 압도적인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가장 순수한 욕망 한 조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 한 줄. 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처럼 구체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이미지로 시작하세요. 이 한 줄이 왜 중요한가요? 그것은 추상적인 꿈을 구체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마법입니다. 꿈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종이에 적히는 순간 무게를 얻고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 한 줄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산속 암자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리운가요? 아니면 산맥의 고요한 공기가 부르는가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잊혀진 그 감정을 적어보세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 카페나 뉴질랜드의 호빗 마을 같은 초원처럼 그 장소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함께 적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저 미소 지으며 넘기세요. 이 단계는 판단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순간입니다. 이 첫걸음을 더 확장해 보죠. 만약 한 줄이 부족하다면 감각을 더하세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 감각 중 하나를 선택해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느껴지는 고대의 돌 냄새나 하와이 해변에서 발밑에 스며드는 따뜻한 모래 감촉. 이 감각적인 세부사항이 여행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산속에서 바람을 느끼듯 이 적는 행위가 당신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과거의 사진 앨범을 펼쳐보세요. 또는 창밖을 보며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매일 밤 그 노트에 한 줄씩 추가하세요. 오늘은 장소, 내일은 그곳의 계절, 모레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강제하지 마세요. 산속의 개울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당신의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게 하세요. 만약 블록이 오면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의 영감, 날숨의 방출. 이 작은 의례가 습관이 되면 여행 계획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이제 이 첫걸음의 힘을 느껴보세요. 종이 위에 적힌 한 줄은 당신의 의지를 구체화합니다. 그것은 지도상의 점 하나지만 그 점이 연결되면 길이 됩니다. 산속에서 작은 샘물이 모여 강이 되듯 이 메모가 모여 여행의 지도가 완성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노트를 쥔 손이 증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느껴보세요. 탁자 위의 노트, 연필의 무게, 적힌 글자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설렘. 이 명상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의 서곡입니다. 숨을 한 번 더 깊게 내쉽니다.
이 작은 첫걸음이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제3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계획 세우기. 상상해 보세요. 깊은 산속, 해가 지기 직전의 능선. 당신은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도는 오래되어 선이 흐릿하고 스마트폰 신호는 한참 전에 끊겼습니다. 주위는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고 바람은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고요한 확신이 밀려옵니다. 길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이 흙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갈 거야. 이 느낌,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산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걸음을 받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줌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배웁니다. 완벽한 지도는 없다. 하지만 걷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다. 여행 계획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꿈꾸는 것은 빈틈없는 일정표, 최적의 동선, 모든 변수가 통제된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그 꿈 뒤에는 숨막히는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모든 게 망가질 거야. 시간을 낭비하면 후회할 거야. 돈을 아껴야 다음 여행도 가능해. 이 목소리들을 산속 바람처럼 흘려보내 보세요. 산은 늦게 출발해도 길을 헤매도 비를 맞아도 결국 어딘가로 데려다 줍니다. 여행도 그래야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유연함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유를 맛봅니다. 먼저 이동수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항공권이나 기차표를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불 불가, 최저가라는 단어에 끌립니다. 그 단어 뒤에는 이걸 놓치면 큰일 난다는 불안이 숨어 있죠. 하지만 그 불안은 실제로 당신을 보호해 주는 대신 미리부터 마음을 올감해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 예약할 때는 항상 무료 취소 가능 옵션을 선택합니다. 가격이 3에서 5만 원 정도 더 나가더라도 그 차액은 마음의 여백 보험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분이 가라앉으면, 가족에 급한 일이 생기면 당신은 아무 부담 없이 날짜를 미루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산속에서 갑자기 안개가 끼면 우리는 정상 대신 근처 봉우리로 방향을 틉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날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호텔 에어비앤비를 몇 달 전에 꽉꽉 채워 예약하는 대신 첫 1, 2박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추천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피로도, 그날의 날씨, 현지 분위기, 갑자기 마음에 드는 골목길을 발견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숙소를 바꾸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이 없을까봐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도시마다 숨겨진 작은 숙소들이 항상 빈 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보내는 밤이 미리 정한 고급 호텔보다 몇 배는 더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 일정은 더 과감하게 비워두세요. 대부분의 여행 계획이 실패하는 지점은 바로 너무 꽉 찬 하루입니다.
아침 8시 기상, 9시 카페, 10시 유적지, 12시 점심, 11시 박물관. 이런 일정은 산속에서 10시 5분에 정확히 이 전망대에 도착해야 한다고 스스로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산은, 그리고 여행지는 우리의 시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만 3곳 이내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리고 그 이후는 모두 하얀 여백으로 남겨둡니다. 그 여백 안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서점, 다리가 아파 주저앉은 공원 벤치에서 본 석양,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여백이 없으면 그런 순간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서 맨 위에 적는 한 문장입니다. 크고 굵은 글씨로, 마치 주문처럼. 오늘 내가 피곤하면 그날은 쉬어도 된다. 내 걸음이 느려도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방에 누워 있어도 괜찮다. 이 여행의 주인공은 장소가 아니라 나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여행의 통제권을 다시 찾는 순간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길이 보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원래 목적지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여행 계획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계획, 변경의 여지가 많은 계획, 많은 빈칸이 있는 계획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더 진짜인 순간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쳐보세요. 하루 일정을 적되 3곳만 채우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세요. 그리고 맨 위에 당신만의 주문을 써넣으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는 느낌을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세요. 당신의 여행은 이미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품을 여유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여백이 있는 첫 계획을 하나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여기 떨어지는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당신이 내딛는 그 발걸음이 가장 빛나는 길입니다. 제4장 떠나는 날 아침 문을 열 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다릅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창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한마디가 오늘의 첫 신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동작 하나하나가 평소와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발을 바닥에 디디는 그 찰나, 오늘은 정말 떠나는구나 라는 실감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온몸을 스칩니다. 거울 앞에 서보세요. 아직 잠이 덜 깬 눈, 어젯밤 늦게까지 짐을 다시 챙기다 생긴 살짝 부은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에 살짝 걸쳐진 미소. 그 미소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짐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마음은 이미 현관문 너머에 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으로 스치는 익숙한 풍경들이 오늘만큼은 낯설고 새롭습니다. 평소 지나치던 가로등, 늘 서 있던 편의점. 오늘은 모두가 당신의 출발을 배웅하는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장 작은 망설임이 스칩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문을 닫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떠나도 여기는 잘 있을까? 이 망설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산속에서 오랜만에 큰 길로 나설 때 발걸음이 처음 몇 걸음은 무겁듯이요. 그 무게를 느끼는 대로 그냥 느껴보세요. 싸우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금 이 느낌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래, 가보자. 목소리가 작아도 됩니다. 속삭임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을 엽니다. 복도 끝으로 들어오는 아침빛이 눈을 살짝 찌릅니다. 그 빛은 어제까지의 당신과 오늘부터의 당신 사이에 얇은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선을 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깨가 살짝 펴져 있고 눈빛에 아주 작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로비 문을 열 때 바깥 공기가 한 번에 얼굴을 감쌉니다. 그 공기는 어제와 똑같은 공기인데도 오늘은 완전히 다른 냄새를 합니다. 떠남의 냄새, 미지의 냄새, 가능성의 냄새.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가방끈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흩뜨립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간다는 뜻이구나. 내가 떠나지 않으면 저 멀리 기다리는 풍경들은 영원히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세상 어딘가에 문 하나를 열어주는 일일지도 모르겠구나. 택시가 옵니다. 문을 열고 앉는 순간 운전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합니다.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그 장소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의 작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출발입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거리들, 평소 출근길에 보던 빌딩, 가로수, 횡단보도. 오늘은 모두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당신만이 느린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인사합니다. 고마웠어. 잘 지내. 나 돌아올게.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또 한 번의 경계선을 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 사람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긴 복도,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그 소리 속에 두려움도 설렘도, 기대도 불안도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 위로 가장 작은, 가장 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 한 문장이 오늘 아침 내내 당신의 발걸음을 지탱해준 가장 단단한 지팡이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당신의 가슴도 함께 진동합니다. 이륙하는 순간 바퀴가 땅을 떠나는 그 찰나에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떠났다. 그 한마디가 오늘 아침의 모든 문을 통과한 가장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직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문을 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 아침 안개 속에서 조용히 당신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바람이 되어 당신의 어깨를 한번 쓸어줄게요. 가도 돼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용감하게. 제 5장. 돌아와서 깨닫는 것. 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내세요.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행지에서 맡던 낯선 바람의 냄새 대신 오랜 시간 쌓인 나의 냄새가 있습니다. 익숙한 현관 신발 냄새, 오래된 나무바닥의 향기, 주방에서 은은하게 남아있는 어제 저녁 밥 냄새,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조용히 맞아줍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조차 오늘은 느리게 들립니다. 옷가지 사이로 스며나오는 먼지와 햇살 냄새, 기차역 화장실 비누향, 바다에서 묻은 짠내, 산길에서 밟았던 송진 향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방 안으로 퍼집니다. 당신은 그 냄새들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앉습니다.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봅니다. 여행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왜인지 모르게 다르게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찬장 문을 열고 여행 중에 사온 작은 찻잔을 꺼냅니다. 그 찻잔은 여행지 어느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비 오는 오후에 우연히 손에 들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뻐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찻잔이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갑자기 눈물나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뜨거운 차를 따르고 소파에 몸을 기대자 온몸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아니라 여행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근육 하나하나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 작은 방석 위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행 전처럼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비슷한 크기로 나란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덮치지 못한다는 것,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는 것, 바다 가장자리에서 맨발로 걸었던 모래의 감촉, 새벽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안개 낀 산맥, 낯선 도시의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 짧은 미소, 비 맞으며 뛰어들어간 작은 서점에서 읽던 책 한 페이지, 밤 늦게까지 켜둔 가로등 아래에서 혼자 먹었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단단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또 가면 위험할지도 몰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위험을 지나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아. 그리고 미소가 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미소. 거울 속에서도 창문에 비친 모습에서도 그 미소가 보입니다. 이 미소는 여행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미소도 아니고 성공을 자랑하는 미소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살아봤구나 하는 가장 솔직한 미소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또 가고 싶네.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살짝 흔듭니다. 두려움도 그 말을 듣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듯합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다음 여행을 함께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은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들어오며 여행지에서 가져온 먼지 냄새와 집 냄새가 뒤섞입니다. 그 냄새는 이제 당신의 새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여행의 장면들이 물결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조용히 겹쳐집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여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방 속에 넣어둔 작은 돌멩이 하나, 주머니에 남은 낯선 나라 동전 하나, 손등에 남은 햇볕 자국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멀리 갔었고, 충분히 깊이 느꼈으며, 충분히 용감했어. 눈을 뜹니다. 방 안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슴은 아주 작고 따뜻한 불빛으로 밝아져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불빛을 안고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다음 여행의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어두워진 숲속에서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떠나고 싶어질 때 그 문을 열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세요. 그 숨결에 다음 여정이 이미 실려 있습니다.